어떻게 접근하고 잘 보일 수 가자.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왜 저렇게 말을 버벅거렸을까요? 참. 이곳은 베트남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m가 훨씬 넘는 조각상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요. 또 이곳에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상가들도 상당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이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말 조각상들도 있는 모습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또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신 곳은 하노이 탄수원 지역에 있는 로얄시티라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총 6개 동 4,600여 세대로 이뤄진 이곳은 하노이 최초의 유럽풍 단지로 2013년에 분양됐습니다.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보니 지상만큼 화려했는데요.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놀이시설은 물론 스케이트장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하노이 아파트들은 이렇게 겉으론 화려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아파트 형태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내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세대별 공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타일 같은 내부 마감이 안 되어 있거나 공간을 나누는 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급 자재로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빌트인된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적도 조금씩 달라서 아파트를 살 때 이 점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90% 95% 이게 완공이 되면은 나머지는 제가 해야 돼요. 싱크대랑 이제 그 부수적인 인테리어는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데서는 처음부터 그냥 문짝도 없어요. 시멘트도 페인트도 안 칠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행사의 자본이 부족해 아파트 공사가 예기치 않게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법과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시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이미 낸 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가 남은 공사를 진행해 아파트를 완공하도록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o người mua. Tuy nhiên là hiện tại thì bởi vì là không có một quy định pháp luật thì có những cái quy định ràng buộc rất là chặt chẽ đối với nhà đầu tư khi mà thực hiện dự án, từng tiến độ như thế nào, giai đoạn như thế nào và đảm bảo vốn như thế nào, tất cả các quy định như vậy để đảm bảo sát sao hơn về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mua thôi. 아파트 매입 비용의 단계별 지급 규모나 집행 시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금액을 적게 내고 공사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나중에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도 자금 집행 규모나 시기 등을 두고 구매자별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건물에 분양권 획득을 하고 이에 대한 초도금이나 중도금을 투자자에게 납부하시는 경우는 그 퍼센테이지와 매 시기마다 얼마씩 주는지와 그리고 언제 주는지에 대한 것은 상호간 논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 상위 규정을 통해서 강제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거래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거의 대부분 분양 에이전시들이 맡고 있고 이 회사들의 등급이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등급은 자본금과 영업 규모, 실적 등이 최상위권인 회사를 F1, 다음 크기의 회사는 F2와 F3 등으로 구분합니다. 많게는 F4와 F5도 있는데 회사 수는 F1이 가장 적고 다음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 피라미드식 구조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이 F1 회사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 이른바 좋은 물량에 대한 영업권 등을 먼저 보유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대형 시행사와 연결된 F1 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닌 이 시행사만의 물량만 취급하기도 합니다. F2부터는 여러 시행사의 프로젝트를 취급하고 F3는 F1과 F2가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받아 분양하기도 합니다.
입주하려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등도 F1이 더 많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분양 형태로는 완공 전 분양을 먼저 하는 선분양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일부 프로젝트는 순차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한 단지 안에서도 공사 진행 속도가 일부 다를 수 있는데 기초 공사가 마무리된 동부터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하노이 서쪽에 위치한 면적 280만 제곱미터의 빈홈 스마트시티라는 신도시인데요. 이곳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일부 단지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는 보통 추첨제와 선착순 제도로 분양을 하는데요. 추첨제는 아파트 입주자를 추첨을 통해 뽑는 것이고 선착순은 가계약을 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정리해보면 베트남의 제도와 문화에 따라 아파트 시장이 한창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은 한 2010년 이후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부동산 시장이 접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의 부동산이 막 화랑에 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 기본이 됐던 거는 한 4, 5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노이 아파트의 시장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금융 경쟁력 언이십니다.